안녕하세요. 모두가 남성과 여성이 침묵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멈추고 문자를 보내지 않고 완전히 연락을 끊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려는 동안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평하다고 착각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아무 말이나 보내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싶어서요. 스스로에게 강하다고 다짐합니다. 기다려 보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이 사흘처럼 느껴집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냥 앱 광고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미 함께가 아닌데도 그 침묵은 어떤 다툼보다도 더 크게 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이상한 중간 지점에서 살아갑니다. 함께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헤어진 것도 아닌 상태. 두 사람이 침묵 속을 표류하며 먼저 연락하는 쪽이 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 공간.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사람들의 감정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 앉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순간 남성과 여성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여성은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무언가가 뜯겨나간 것처럼 느낍니다. 남성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반응합니다.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를 의심합니다. 남성은 좋은 것을 잃은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해명과 정리를 원합니다. 남성은 압박 없이 혼자 생각할 공간을 원합니다. 같은 침묵.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틀립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보면 여성에게 침묵은 첫날부터 벽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문자가 끊기는 순간부터 뇌는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지난 대화들을 전부 되짚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냅니다. 너무 적극적이었나? 너무 무관심해 보였나?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일까? 바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끝이라는 신호일까?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며 단서를 찾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여성에게 소통은 곧 연결입니다. 그가 문자를 보내고 확인하고 연락할 때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무언가 진짜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소통이 사라지면 단순히 그가 바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있던 것들이 그냥 사라진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며칠은 그를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거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요. 그가 이미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요. 하지만 그 첫 며칠, 그 첫 몇 주 동안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지만 임상적으로 관찰된 사실입니다. 남성이 거리를 두거나 연락이 끊길 때 그는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성에게 침묵은 여성에게처럼 감정적 무게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화났는지, 당신이 이미 앞으로 나아갔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일, 친구, 운동, 취미에 집중합니다. 그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그녀는 침묵을 감정적 고통으로 경험합니다. 그는 침묵을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지던 그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침묵이 시작된 다음 날 바로 그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천천히 미묘하게 찾아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흐릅니다. 그러다 작은 순간들이 스며듭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재미있는 것을 보고 보내려다 멈추는 순간, 힘든 하루가 끝나고 예전처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느낌, 이런 순간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침묵이 해방해서 상실로 바뀝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가 그 상실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당신은 이미 그 고통을 통과해 왔습니다. 울었고 생각했고 아파했고 어쩌면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이 타이밍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침묵을 거절로 경험하는 동안 그는 자유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인지 고민하는 동안 그는 자기 삶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없이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기분 좋아지는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더 이상 가오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화를 다시 돌리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변화를 그는 멀리서도 느낍니다. 제가 오랜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더 이상 쉽게 손에 닿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연락하고 관심을 주고 한결같이 거기에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괜찮은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미 앞으로 나아간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침묵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 옆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락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당신이 아직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무언가 남아 있는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관심의 신호를 보내면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뛰어들고 싶은 것입니다. 즉각 응답하고 아직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항상 거기에 있고 항상 이해하고 항상 기다리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편안해지고 미스터리가 사라지고 당신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이어가던 매번 당신은 그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보장된다는 것을요. 그는 그것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것은 삶의 어느 영역에서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잃을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침묵의 진짜 힘은 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의 그리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시간, 그리고 진정으로 그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더 이상 그의 관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밀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승인이 없어도 온전한 사람으로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주 혹은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그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사과일 수도 있고 가벼운 안부일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연락하는지,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입니다.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궁금해서 연락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다르게 나타날 준비가 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대화입니다. 하지만 문자 한 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행동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뭔가 답이 왔다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신호라고요. 하지만 메시지 한 통이 그 이전의 모든 침묵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순간 당신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언제나 표류합니다. 침묵 동안 당신이 성장했다면 이제 당신은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낮은 노력으로 다가온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쌓아온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진심 어린 노력으로 어렵고 솔직한 대화를 기꺼이 하려는 태도로 행동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이해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침묵은 결코 단순히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관계라는 산만함 없이 스스로를 마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보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더 빨리 느끼고 더 깊이 처리하며 종종 더 강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남성은 더 느리게 느끼고 자신의 시간에 처리하며 그녀가 이미 앞으로 나아간 뒤에야 이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의 침묵을 당신 가치의 반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아도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없이도 온전하다는 느낌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고 그의 인정이 필요 없어지는 그 지점에 이르면 당신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연락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침묵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를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잘못 잡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당신의 감정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기분 좋게, 평화롭게. 그것이 궁극의 힘의 이동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연락을 멈추면 침묵은 각자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패닉에 빠져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사람인지 내면의 작업을 기꺼이 할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더 나아지고 싶은 것인지 진짜 무언가를 위한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게임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무언가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회피하던 모든 것을 반사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인정에 대한 필요,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관심에 달려 있다는 믿음, 그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정으로 통과해낼 때 당신은 달라집니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외부의 소음 없이도 괜찮아집니다. 자신만의 평화를, 자신만의 리듬을, 자신만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침묵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품어야 할 것이었다는 것을. 그 침묵의 반대편에는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당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한지 궁금해하며 잠 못 이루지 않는 당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침묵은 단지 그 사람을 더 빨리 찾도록 강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침묵을 깨고 싶을 때,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이 당신이 중요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침묵은 그저 그 진실을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신의 가치가 결코 그의 응답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가 돌아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